어제 예비선거가 전국적으로 한 6개 주에서 있었고요. 그중에 조지아주는 저희 뉴스앤포스트가 본사를 두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조지아주 선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관심이 많습니다. 어제 실시된 조지아주 예비선거에서 가장 언론들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이 케이샤 랜스 바텀스라는 예전에 애틀란타 시장을 했던 민주당 후보입니다. 주지사 선거에 지금 출마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주지사 선거가 경선이 좀 화려했는데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민주당 주지사 후보가 됐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 입각했다가 사실은 이제 애틀란타 시장 하다가 그만두고 한 번만 하고 그만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로 백악관으로 들어갔다가 얼마 안 있다가 또 다시 나와가지고 민간 분야에서 활동하겠다 이렇게 나왔던 그런 인물인데, 근데 지금 주지사 선거에 출마를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좀 빨간색이었는데 점점점 파란색이 많이 섞이는 그런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는 주여서 이번에 주지사가 민주당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라는 그러한 그 기대감들이 민주당 사이에서는 있는 그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기를 과연 공화당이 지켜낼 수 있느냐 아니면 민주당이 빼앗아 가느냐, 요걸 좀 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한 30년 전만 해도 조지아는 민주당 텃밭이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근데 그게 공화당 텃밭으로 바뀐 거였거든요. 민주당이 하도 일을 못하고 개판을 쳐가지고 사람들이 다 민주당 버리고 공화당으로 당적으로 옮기면서 지금 이제 조지아 공화당이 이제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아 공화당 안에 이 권력을 쥐고 있는 기득권층들은 민주당 출신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민주당 출신이거나 민주당 쪽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지아주는 다른 주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과연 이게 주지사가 바뀔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공화당 주지사 경선이 이제 당연히 관심이 가는데, 공화당 주지사 경선도 그렇고 부주지사 경선도 그렇고 공화당이요. 또 공화당 연방 상원 후보를 뽑는 경선도 다 중요한 경선들인데 이게 전부 다 결선 투표로 가게 됐습니다. 어느 누구도 50%를 넘는 표를 받지를 못합니다. 트럼프가 지지한 인물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화당 주지사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 버트 존스라는 현재 부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습니다만 33%밖에 득표를 못했습니다. 릭 잭슨이라는 엄청난 부자, 억만장자 부자가 출마를 했는데 이 사람이 38%, 버트 존스가 38%를 받았고요. 릭 잭슨이 33%를 받았습니다. 자기 선거 자금 자기 돈 막 썼습니다. 이 릭 잭슨이라는 분은 나이도 많은데 70대 중반인데도 워낙 돈이 많으니까 그냥 난 기부금 같은 거 안 받아도 돼. 내가 가진 돈 가지고 선거할래. 엄청나게 자금을 써댔고요. 이 버트 존스를 비판하는 믿지 마라. 한 게 뭐가 있냐. 이런 식의 비판하는 네거티브 광고들을 엄청 풀어놨습니다. 그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버트 존스가 38%밖에는 얻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좀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됐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2020년 대선 결과를 놓고 부정선거가 없었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던 이 브래드 라펜스퍼거 주 국무장관, 라이노 중에 라이노, 이렇게 소문이 많이 나 있는 분이죠, 전국적으로. 이 라펜스퍼거는 15%, 주지사 선거에 나왔는데 15%를 받으면서 3등입니다. 결선 투표 못 갑니다. 15% 받아가지고는. 자, 공화당의 부주지사 경선도 다음 달 최종 단판을 짓게 됐는데요. 존 케네디라는 전직 주 상원의원, 그리고 그렉 돌레잘이라는 현직 주 상원의원이 각각 1등과 2등을 차지하면서 지금 퇴임하는 버트 존스 부주지사의 후임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제 보도를 해드리면서 그렉 돌레잘 주 상원의원에 대해서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다른 분하고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렉 돌레잘 주 상원의원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지를 받고 있는, 지금 부주지사 선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사람은 어차피 없고요. 이 그렉 돌레잘이라는 분은 침례교에 계신 분이고, 이 통일교랑은 아무 관계가 없고, 아틀란타 제1침례교회에서 패션 아틀란타라는 굉장히 전통이 있는, 지금은 안 합니다만은 과거에 전통이 있는 부활절 기간이 되면은 예수의 인생을 뮤지컬로 만들어서 한 달 내내 공연하는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국적으로 유명해져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그 뮤지컬에 관여했던 분이었고 그걸 이제 기획했던 분으로 저희가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상당히 유명한 이제 복음 찬양사를 요번에
5월 17일 날 워싱턴에서도 그분이 마지막 무대를 장식을 했더라고요. 그런 복음 찬양사의 매니저 역할로 11년을 전국을 돌아다녔던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신앙심이 깊은 분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될지 아니면 존 켄네디 전직 주 상원의원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게 있고요. 자, 그리고 민주당의 존 오소프 현 상원의원에 도전할 공화당 연방상원 최종 후보자 역시 결선 투표로 결정을 하게 됐는데 여기는 화려합니다. 마이크 콜린스 현 연방하원의원 1등을 했는데 41%를 받았고요.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의 지지를 받았던 이 풋볼 코치 데렉 둘리가 30%를 받았고요. 버디 카터라고 역시 현직 연방하원 의원인데 25%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3명이 결선 투표를 갑니다. 보통 결선 투표를 2명이 가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버디 카터까지 해서 3명이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공화당 후보가 누가 되든 간에 이번에 존 오소프하고 붙어서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연방 상원 의석을 공화당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존 오소프 상원 의원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게 선거자금 모으는 귀재로 유명합니다. 지금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개인 선거자금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한번 볼만한 선거가 치러질 것 같고요. 한편 한인 사회에서 관심을 받았던 연방하원 제1선거구 공화당 경선에 출마한 유진철 후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는데 안타깝게도 득표율이 4.4% 너무 저조한 성적을 거두면서 고배를 마시고 말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를 해주었던 짐 킹스턴이 예상을 깨고 52%를 훌쩍 넘겨서 52.5%를 받으면서 그냥 결정을 확 지워버렸습니다. 공화당 후보가 돼버렸습니다. 50%를 못 넘을 줄 알았는데 훅 넘어버렸고 다른 후보들이 다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연방하원 의원 활동을 했던 아버지의 후광 이런 것들 무시할 수가 없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 짐 킹스턴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도 당선 축하한다 뭐 이런 축전을 보내고 짐 조던 지금 하원의 그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는 짐 조던 같은 경우에도 아예 조지아에 내려와서 유세 운동을 같이 해줄 정도로 후광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주 하원의 한인 후보로 뛰고 있는 미셸 강 후보, 민주당으로 뛰고 있기는 한데 99 선거구 지금 저희 스튜디오가 있는 바로 이 동네 선거구입니다. 근데 99 선거구에서 민주당 경선에 경쟁자가 한 명 있어서 2명이 지금 이번에 경선을 치렀는데 미셸 강 후보가 71%를 득표하면서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선거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잘 했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주당 후보가 됐는데 공화당의 지금 현직 의원인 맷 리브스 주하원 의원과 이제 11월에 경쟁을 하게 됩니다. 맷 리브스 주하원 의원은 한인 사회하고도 아주 밀접하고 한인들 행사 있을 때마다 계속 나와서 아주 친근한 얼굴이기도 합니다. 한인 사회에는.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한인 사회에 친근한 현직 의원을 계속 일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한인이 출마한 민주당의 한인이 출마했는데 이 사람을 지금 한인들이 밀어줘야 되느냐 이런 갈등이 지금 생기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죠. 2024년에도 이 둘이 붙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672표 차이로 2.3% 차이로 맷 리브스 의원이 승리한 바 있습니다. 이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6선에 도전하는 샘박 주하원 의원, 민주당 의원인데요. 107선거구에. 샘박 주하원 의원은 지금 조지아주 하원에서 민주당 쪽의 원내 총무를 맡을 정도로 정치력을 지금 키워놓은 인물입니다. 근데 이번에 6선에 도전을 하고요. 그리고 3선에 도전하는 홍수정 주하원 의원. 홍수정 주하원 의원은 지금 주하원 활동을 오래 한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하고 아주 각별한 그런 사이가 되어져 있고 주지사가 추진하는 법안들을 실제로 주하원에서 밀어붙여서 통과시키는데 앞장서는 그런 그 플로어 리더라는 역할까지 맡아서 할 정도로 상당히 신임을 받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샘 박하고 홍수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도전자가 없어서 무투표로 본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2026년 대선 시즌 중에서, 그러니까 이 중간 선거 시즌 중에서 가장 바쁜 예비 선거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6군데가 있으니까 엘라바마, 아이다호, 켄터키, 오리건, 펜실바니아에서도 예비 선거가 동시에 치러졌고요. 그런데 그 예비 선거의 결과를 놓고 한마디로 이야기해라 그러면 트럼프의 영향력이 여실히 드러난 예비 선거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어제 밤이었습니다.